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걱정이 밀려오죠. 노후에 정말 살 수 있을까?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하는 불안감 말입니다. 저 역시 40년 전 연금 전문가가 되기 전에는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발견한 진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충격을 받을 겁니다. 2055년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뉴스는 이미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연금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73세 이정수입니다. 40년간 연금 제도만 파고들어 온 연금 전문가로서 수많은 분들의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평생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정작 받을 때는 절반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도 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온 6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부인분이 받게 된 유족연금이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50만 원이었죠.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결국 유족연금 120만 원을 선택했지만 본인이 30년간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3층 연금 구조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절대 노후를 버틸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합쳐야 비로소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합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40년간 연구한 연금의 모든 비밀입니다. 유족연금 선택의 함정부터 세금 과세 문제까지 대부분이 모르는 핵심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과 개인연금 활용법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무서운 진실입니다. 바로 유족연금과 본인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잔인한 법칙 때문에 매년 수천 명이 평생 납부한 보험료를 통째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상담해온 케이스들을 보면 이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들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남편분이 월 200만 원 연금을 받고 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부인은 그 60%인 120만 원을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부인 본인도 30년 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서 월 5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법은 냉정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강요합니다. 당연히 120만 원이 많으니까 유족연금을 선택하겠죠? 그 순간 본인이 평생 납부한 모든 보험료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 연금 50만 원을 선택한다면 유족연금의 30%인 36만 원만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총 86만 원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선택해도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이런 규정을 미리 알았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는데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금 보험료를 많이 낸 배우자일수록 더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현재 국민연금 제도의 가장 큰 맹점 중 하나입니다. 부부가 함께 열심히 보험료를 낸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부부의 예상 연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연금 계산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망한 배우자 연금의 60%가 유족연금 기본 금액입니다. 이 금액과 본인 연금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만약 본인 연금이 상당히 많다면
유족연금 대신 본인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이제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부 나이 차이가 클수록 연금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12세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부부라면 지금 당장 주목하세요. 나이가 어린 배우자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 자체가 손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계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확률이 높습니다. 나이 차이까지 크다면 이 확률은 더욱 높아집니다. 결국 나이 어린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본인 연금은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75세, 부인이 63세라고 가정해 봅시다.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부인은 유족연금을 받게 되고 본인이 낸 보험료는 물거품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 납입 원금을 회수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은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나이 차이가 큰 상황에서는 이런 기회조차 얻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차이가 큰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나이 어린 배우자의 연금 납입을 최소화하고 그 돈을 개인연금이나 다른 투자처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 많은 배우자의 연금액을 최대한 늘려서 유족연금 금액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연금 납입 기간을 늘리거나 납입액을 높여서 최종 연금액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생명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나이 많은 배우자에게 충분한 생명보험을 가입시켜서 유족연금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납부만 하고 정작 받을 때의 상황은 제대로 계산해 보지 않습니다. 이런 무관심이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나이 차이와 예상 연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전략을 세우세요. 연금은 한번 잘못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일회성 결정입니다.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있는 세금 함정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손해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연금 수급자들이 당하고 있는 어이없는 세금 사기를 폭로하겠습니다.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도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수십만 원씩 뜯기고 있는데도 본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2002년이라는 마법의 숫자에 있습니다. 2002년 이전에 낸 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002년 이후부터는 연금 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이 이런 구분을 자동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냥 전체 연금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증명을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서 발급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 분들은 평생 억울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특히 2001년 이전부터 오랫동안 연금 보험료를 낸 분들일수록 피해가 큽니다. 예를 들어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간 연금 보험료를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중에서 1980년부터 2001년까지 22년분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으니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 없이 전체 연금액에 세금을 매기고 있는 겁니다. 월 150만 원 연금을 받는다면 실제로는 60만 원 정도만 과세 대상인데도 150만 원 전체에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 내역과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기간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해당 기간만큼은 세금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미 낸 세금은 5년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또 다른 세금 절약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을 한꺼번에 많이 받으면 세율이 높아지니까 분할해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게 세금 면에서 훨씬 절약됩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어야 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론 절대 노후를 버틸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퇴직연금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치명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DB2형과 DC2형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DB2형은 확정급여형으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마지막 임금이 얼마나 높은지가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젊을 때 월급이 적어도 퇴직 직전에 임금이 많이 오르면 퇴직금도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승진을 통해 임금을 올리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자주 이직하거나 퇴직 직전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DC2형은 확정기여형으로 회사와 본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그 돈을 투자해서 불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 성과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DC2형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은 은행 정기예금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종 수수료까지 빠지면 실제 수익률은 더욱 낮아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DB2형이 DC2형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처럼 안정적으로 승진하고 임금이 오르는 직종에서는 DB2형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전체적인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민연금의 여러 문제점들을 퇴직연금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족연금 선택으로 본인 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퇴직연금이 그 빈자리를 메워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나이 차이가 큰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하면 연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퇴직연금도 5년마다 한 번씩 점검하고 운용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냥 방치해두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가 떨어집니다. 개인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노후 준비에 완전히 실패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점조차 모르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68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연금저축에 매월 20만 원씩 넣었습니다. 그런데 받을 때가 되어서야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제게 찾아왔습니다. 연금저축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받을 때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의 13.2% 또는 16.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아야 하고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많은 분들이 이런 조건을 모르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납입할 때는 세제 혜택이 없지만 받을 때 수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원금은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 또는 일시불 1억 원 한도까지 비과세입니다. 특히 수익률이 높을수록 비과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유리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1세 김정희 할머니는 연금보험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5년 동안 매월 30만 원씩 넣어서 총 9천만 원을 납입했는데 현재 적립금이 2억 원을 넘었습니다.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1억 원 넘는 수익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대별로 개인연금 전략도 달라야 합니다. 50대라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이상이라면 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연금보험으로 보완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부부가 각각 가입해서 세제 혜택을 2배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들이 여러분의 연금 전략에 미칠 충격적인 영향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금 놓치면 앞으로 몇 년간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노인 연령 기준이 44년 만에 처음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현재 만 65세인 노인 기준이 단계적으로 75세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변화가 기초연금과 각종 노인 혜택에 미칠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연령이 늦어지면 그만큼 개인연금으로 메워야 할 기간이 길어집니다. 또한 경로우대 제도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혜택을 받는 시기도 늦어집니다. 이런 변화에 대비해서 개인연금 적립을 더욱 늘려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변화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입니다. 예금자 1인당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이를 활용한 자산 배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은행별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면 보호 한도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입니다. 하반기부터 우체국,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시골이나 은행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연금 관련 업무도 더욱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는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 확대입니다. 한 은행에서 여러 은행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연금 관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특히 대면 업무를 선호하는 고령층에게는 매우 유용한 변화입니다. 다섯 번째는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1인당 35만 원, 우수 이용자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면 노후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로 확대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근무에 월 76만 원,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 근무에 월 29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런 수입까지 고려해서 전체 노후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보세요. 정부 정책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3층 연금 전략을 완벽하게 적용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72세 최연돌 할아버지와 69세 부인 김순자 할머니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5년 전 제게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이분들의 상황은 정말 암울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국민연금 월 82만 원을 받고 있었고 김 할머니는 유족연금과 본인연금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생활비로 다 써버렸고 개인연금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월 생활비가 180만 원 정도 필요했는데 수입은 82만 원뿐이었으니 매월 100만 원씩 적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한 전략을 그대로 따라했더니 현재는 월 242만 원의 안정적인 연금 수입을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먼저 김 할머니의 연금 선택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김 할머니 본인 연금이 월 46만 원이었는데 남편 유족연금 60%는 49만 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족연금을 선택하겠지만 저는 본인 연금을 선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족연금의 30%인 1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총 61만 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김 할머니가 아직 젊기 때문에 연금을 오래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최 할아버지가 받지 못했던 퇴직연금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해서 월 35만 원의 추가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연금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않고 연금보험에 월 50만 원씩 5년간 납입했습니다. 비록 적립기간이 짧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월 28만 원의 연금을 확보했습니다. 네 번째로 정부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월 29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을 통해 월 33만 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관리 전략을 바꿨습니다. 집의 일부를 전세로 내놓아서 전세금을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했습니다. 이 이자 수입만으로도 월 25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82만 원, 김할머니 연금 61만 원, 퇴직연금 35만 원, 개인연금 28만 원, 노인 일자리 29만 원으로 총 235만 원의 연금 수입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이자 수입 25만 원까지 합치면 월 26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40년간 연금 분야를 연구해온 제가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연금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정부나 누군가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장 본인의 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절대 노후를 버틸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함정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책을 세우세요. 유족연금과 본인연금 선택 문제, 부부 나이 차이에 따른 손실, 세금 과세 문제 등을 미리 계산해보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세요. 두 번째로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하세요. DB 이형과 DC 이형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세요. 세 번째로 개인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적절히 조합해서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네 번째로 정부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세요. 노인 연령 기준 변화,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의 변화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세요. 다섯 번째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평생교육 바우처 등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50대든 60대든 70대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40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연금 준비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연금 준비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모든 분들이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